A1 더하기 N-3D 이런 거 쓰고 있으면은 약간 3살짜리 같거든. 되게 답답하다고. 3살짜리하고 등차 수열 얘기를 하면은 요 일반항 정도 알려주면 충분하지. A1 더하기 N-3D. 요 일반항이 어떻게 만들어진 식인지 이 정도를 이해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 설명을 한번 해볼게. 등차 수열이라는 게 이런 거를 등차 수열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2, 5, 8, 11, 14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그러는데, 요거 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일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2에서 이렇게 3만큼 더하면 5가 되지, 5에서 3을 더하면 8이 되고, 8에다가 3을 더하면 11이 돼.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그래. 이게 차이가 같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이거를 공차라 그래. 보통 D라고 쓰는데 이제 이 공통의 차이, 이 차이를 공차라고 불러. 이런 수열이 있으면 이제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원래 수열은 일반항 n번째 항을 식으로 쓰고 싶어. 이걸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보면은 여기 두 번째 항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면 되고, 이 세 번째 항을 구하려면 공차를 2개 더하면 되지. 여기서 공차를 2개 더해주면 얘가 나오고, 얘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공차 3개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n번째 항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주면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 그냥 적당히 문제 이렇게 할게. AN이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10이고, 그 다음에 7번째 항이 16이래. 그럴 때 13번째 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야. 등차 수열은 요 일반항 공식을 꺼내지 않더라도 이 네 번째 항이란 게 얘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3개를 더한 거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물론 여기다가 4를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가 3 되니까 A1 더하기 3D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6개를 더하면 7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은 얘랑 얘를 연립해가지고 A하고 D를 구할 수 있거든. 요거 빼보면 3D가 6이니까 D가 2네. 그러면 이 일반항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D가 2고, 첫 번째 항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0이니까 A1은 4야. 그럼 AN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항이 4고, 그 다음에 공차가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13번째 항은 뭐냐는 거니까, 13번째 항이 여기다가 이제 13 넣어도 되고, 여기다 13 넣어도 되고, 얘가 그냥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2개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도 되고. 맞아? 여기 13 넣으면 4 더하기 24? 그래서 얘가 28이다.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으면 훌륭하지. 5살짜리들하고 등차 수열을 얘기를 하면은 요거에 추가해서 요 정도 얘기를 더 해주고 싶을 것 같아. 일단은 AN이 얘가 A1 더하기 N-1의 D인데, 얘가 N에 대한 식이라는 거야. N에 대한 식이다. 이거를 좀 강조를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차 수열에서 흔히 간격이라고 부르는데, 개념으로 간격. A1에 집착할 필요 없다? 그냥 간격이라고 적어 놓을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을 것 같아. 일단 이게 N에 대한 식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등차 수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런데, AN, 일반항을 구하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는 FN,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수열 일반항이 이게 N에 대해서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구할 수 있으면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100을 넣으면 되고, 100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1000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로 쳤을 때 얘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A1도 있고 N도 있고 D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 이게 뭐냐면 N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이 A1하고 D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A1하고 D를 구하면 요 일반항을 알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은 내가 지금 2개를 모르는 거야. 첫 번째 항하고 공차 2가지를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그 2가지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AN을 구할 수 있고, 이 AN을 안다는 것은 수열 전체를 알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라고. 아까 썼던 걸로 써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정보 2개를 주는 거야. 이 2개를 이용해서 A1하고 D를 구하면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그럼 AN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든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서 A1 더하기 3D가 얘가 10이고,
여기서 A1 더하기 6D가 얘가 16이다를 풀어서 A1하고 D를 구했어. 그래서 얘가 아까 뭐였지? 4였지? 4 더하기 N-1의 뭐 2야. 그럼 이게 일반항을 구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뭐 100번째 항을 구해라, 1000번째 항을 구해라 해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수열이 AM이 얼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36이다, 그런 M을 구해라. 그럼 여기다 M 넣었을 때 36이다를 풀면 되지. 뭐 이걸 더해라 그러면 시그마 치는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일반항을 구한다는 게 이제 수열에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식 자체가 n에 대한 식으로서 n에 대해서 이게 관찰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를 좀 이해시켜 주고 싶고, 그 다음 간격이란 게 뭐냐면 그 수열이 이제 함수잖아. 이게 n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함수라고.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 얼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몇 개 변할 때 얘가 몇 개 변하냐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거야. 지금 보면은 네 번째 항이 10이고 일곱 번째 항이 얘가 16인데, 이 네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으로 간다는 건 이 세 칸 간 거지. 그러니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 둘, 세 개 간 거야. 세 번 간 거라고. 그러니까 공차가 뭐야, 세 번 더해진 거잖아. 그게 지금 6만큼 변화시킨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고 있으면 그냥 뭐야, 공차 3개만큼 간 게 얘가 6이다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간격을 잘 보고 있으면 그러면은 첫 번째 항에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식을 쓸 필요가 없게 돼. 요거를 이렇게 구하면은 봐봐, D 구했잖아. 그 다음에 나한테 뭘 구하라 그랬어? 아까 문제가 아마 내가 A13 구하라고 했을 거야. 왜냐면 일부러 이제 간격을 딱 맞춰 놓은 건데, 그러면은 요게 지금 4에서 7로 가는 거고, 요게 7에서 13으로 가는 건데, 여기가 지금 몇 D야? 여기가 지금 3D라고. 그 3D가 얘가 6인 거잖아. 여기는 뭐야 지금? 여기는 7에서 13까지니까 얘가 6D라고. 그냥 빼면 돼. 6D고. 그럼 이거의 2배잖아. 이거의 2배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는 12가 돼야 돼서 얘가 2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하면 이게 이 첫 번째 항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 안에서 그냥 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으로 몇 개 커졌냐, 그리고 그 항이 얼마 커졌냐, 여기서부터 공차를 구할 수 있겠지. 공차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항을 구할 때도 여기서부터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항 두 개를 알고 있으면은 공차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뭐 어떤 LMN, L번째 항과 N번째 항을 안다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뿔만은 어차피 나중에 뭐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니까, 이게 n 값으로 요 n 값으로 얼마 커졌는지, n 값으로 몇 개 커졌냐, 그러니까 몇 칸 갔냐, 그거가 그 수열의 항으로서 이제 얼마나 커졌냐, 이걸 나눠주면 공차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첫 번째 항으로 가지 않고 이거를 집어넣어서 얘를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A7 빼기 A4, 얘를 7 빼기 4로 나눈 거랑, 나한테 뭐 구하라고 했어 지금? 13번째 항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A13, 여기 뭐 아무거나 A4로 할까? 그럼 13 빼기 4.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럼 얘 알고 얘 아니까 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간격을 좀 째려보는 거가 익숙해지면은 일반항이라는 게 좀 가치를 잃게 되는 거야. 9살짜리하고 등차 수열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일반항이라는 그 식을 거의 안 쓰게 될 것 같거든. 얘기하는 게 이제 AN은 이게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 첫 번째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는 거.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에서 n, an에서 관찰하는 거, 이거를 시킬 것 같아. 사실은 등차 수열할 때 A1 더하기 N-3D 이런 거 쓰고 있으면은 약간 3살짜리 같거든. 되게 답답하다고. 그냥 1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뭐 굳이 글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일단은 논리부터 설명해 주면은 얘가 이렇게 되니까, 원래 그 A1 더하기 N-1의 D인데 이게 N에 대해서 보여야 돼. N에 대해서 뭐냐고, N에 대해서. 그럼 얘가 DN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A1-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n에 대해서 보면 1차식이라고. 그리고 그 1차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뭐 아까 그 문제로 예로 들면은 AN이 등차 수열이고 네 번째 항이 10이고
뭐 7번째 항이 얘가 16이야.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A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리고 공차는 아까 했던 것처럼 간격으로 잡아내면 되잖아. 이거 3 커질 때 6 커졌으니까 공차는 2야. 2n이지. 2n 더하기 얼마라고 쓸 건데 여기 2n이라고 쓰면 이게 공차가 2라는 걸 거꾸로도 관찰할 수 있지. 이게 n이 1 커지면 이 값이 2 커지는 거잖아. 여기 상수고. 어차피 2 커지는 거니까 n이 1 커질 때마다 2 커진다. 그러니까 얘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항 10에다 맞추면 되니까 4 넣었을 때 10 돼야 되니까 얘는 2n 더하기 2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 뭐 아까 얻었던 거랑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데 이제 이런 걸 거치질 않는다는 거지. 그냥 1차식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에서 보면 이 상황을 그래프에서 보면 요 AN이란 게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어떤 직선 위의 점으로서 찍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뭐 n에 따라서 AN을 나타내면은 직선 위의 점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첫 번째 항 여기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네 번째 항 있고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이 이렇게 놓인다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요 1차항 계수란 게 뭐가 되냐면 1차항 계수란 게 기울기가 되는 거지. 기울기. 그걸 아까는 간격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했던 건데 예를 들면 항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n 값으로 얼마 같냐? 그리고 그게 an 값으로 얼마 같냐? 그러니까 델타 n이라고 쓸까? 여긴 델타 an이라고 쓸게. 그러니까 n 값으로 얼마 같냐 분에 an으로 얼마 같냐? 그게 바로 공차가 된다는 거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재미없어서 문제로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 항상 양수고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뭐 양수에서 시작해서 음수로 가거나 뭐 음수에서 시작해서 양수로 가거나 그래야지 또 뭐 요 0으로 요 지나는 부분에서 관찰하면 뭔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좀 더 재밌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얼마 전에 만들었던 문제인데 이제 AN이 등차 수열이야. AN이 등차.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0보다 작아. 이렇게 돼 있고 A4랑 A5랑 더하면 얘가 2고 그 다음에 A4의 절대값과 A5의 절대값을 더하면 얘가 6이야. 뭐 이때 뭐 AN을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야. 의도는 뭐냐면 이제 3살짜리들이 이렇게 푸는 거지. 나 이거 등차 수열 배웠어. 나 이거 잘 알고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가 2A1 더하기 7D가 얘가 2야.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2개가 있으면은 등차 수열을 알 수 있다. 이런 거 아는 애들이 고무돼서 여기도 또 집어넣고 절대값 A1 더하기 3D 더하기 절대값 A1 더하기 4D 얘가 6이다. 그럼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해서 풀면 그러면은 A1과 D를 구할 수 있어. 그 중에서 2개 나오는데 A1이 음수인 게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답을 낼 수 있을 텐데 이론상.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왜냐면은 이걸 제곱을 해야 되는데 뭐 바꿔 넣는다고 해서 별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지. 결국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 이거를 제곱하면서까지 대학에 가고 싶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은 가고 싶지만 이제 이걸 제곱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 풀게 된다고. 좀 답답하지. 근데 등차 수열이 이렇게 좌표 위에 찍힌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게 이게 당연한 상황이거든. 야, 첫 번째 항이 음수야. 첫 번째 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있어. 근데 계속 수열이 음수이진 않겠지. 계속 음수면 이게 더해서 양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공차가 양수인 쪽으로 갈 거야. 그 다음에 A4와 A5가 동시에 양수일 수는 없어. 왜냐면 동시에 양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빨리 봐봐. 동시에 양수면 뭐 이게 안 되잖아. 둘 다 양수면은 이거랑 이게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네 번째 항은 음수고 다섯 번째 항은 양수고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네 번째 항은 양수,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음수, 다섯 번째 항은 양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A4 더하기 A5가 되는 거지. 뭐 대충 봐도 이건 얼마고 이건 4고 지금 이건 4고 이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4고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고 다섯 번째 항은 4고 이런 수열이라고. 그럼 몇 번째 항이 뭐다 이런 거를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n에 따라서 an을 좌표에 나타냈을 때 직선 위의 점이 찍힌다.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든가 첫 번째 항이 음수니까 이게 네 번째 항이 음수, 다섯 번째 항이 양수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든가. 이런 걸 알고 있는 애들한테는 이거는 뭐 30초도 안 걸리는 문제지 순식간에 푸는 문제인데, 근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A1 더하기 3D, 여기다 A1 더하기 4D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좀 괴로워하게 되겠지. 이제 내가 원래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데 이런 문제를 딱 시켜놓고 여기다가 이제 A1 더하기 3D, A1 더하기 4D 넣고 고생하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제작자로서 좀 보람을 느끼지. 오싹오싹하다고. 원래 이제 그 재미로 문제를 만드는 거지.